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같았어요. 말도 부드럽고 친절했고 그래서 의심조차 안 했죠. 그런데 돈을 넣고 나니 연락이 끊기고 사무실도 사라졌어요. 은행에 가보니 이미 늦었대요. 그렇게 평생 모은 돈이 사라졌어요. 72세 장순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장 씨는 2년 전 노후 재테크를 고민하던 중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열린 금융 세미나에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강연을 진행하던 그는 유명 투자회사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불릴 수 있는 특별 금융 상품이 있다고 했습니다. 강연 내용도 전문적이었고 센터에서 열린 공식 행사였기 때문에 신뢰가 갔습니다. 이후 몇 차례 더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는 점점 더 믿을 만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이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고 연 10% 이상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지급한다는 설명을 듣고 고민 끝에 평생 모은 돈 중 일부를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계약서도 있었고 회사 사무실도 직접 방문했기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을 넣고 몇 개월이 지나자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배당금 지급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연락이 왔고 얼마 후에는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말만 남긴 채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그곳에는 이미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급히 은행을 찾아갔지만 담당 직원은 말했습니다. 이런 피해 사례가 많아요. 사기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지급된 돈이라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몇십 년을 아끼고 모았던 돈이 단 몇 달 만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누구나 한 번쯤 내 돈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더 불릴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민이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지면 평생을 후회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년이 되면 돈을 쓰는 것도 가는 곳도 만나는 사람도 조심해야 한다. 처음에는 그냥 흔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오랜 시간 모아둔 재산을 잃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소중한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실수 안 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때가 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죠. 노년이 되면 돈을 어떻게 쓰느냐,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 어디를 가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젊었을 때는 작은 실수도 만회할 시간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 번의 선택이 노후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방심이 쌓이면 결국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원치 않는 고립 속에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불필요한 실수를 줄이고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70세 이후 절대 소비하지 말아야 할 3가지, 가지 말아야 할 장소 3가지, 그리고 반드시 조심해야 할 관계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와 내 가족의 삶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먼저 절대 소비하지 말아야 할 3가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노후의 재정 관리는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더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과정입니다.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오랜 시간 모아온 재산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경제적인 실패를 되돌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비와 투자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노후를 위협하는 위험한 소비와 이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72세 이경자 씨는 몇 년 전 은퇴 후 노후 자금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한 투자 컨설턴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은행 직원처럼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손해만 보십니다. 저희 VIP 고객님들만 가입할 수 있는 특별금융 상품인데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1년에 12% 이상의 수익이 보장됩니다. 이 씨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몇 번의 상담을 거치면서 신뢰가 생겼습니다. 계약서도 있었고 사무실도 번듯했습니다. 결국 평생 모은 돈 중 상당 부분을 투자했지만 몇 달 후 회사가 사라지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조심했어야 했는데 너무 후회됩니다. 이경자 씨의 사례처럼 위험한 투자는 노후 자산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제까지 없었던 기회, 고수익 보장 같은 말에 현혹되어 무리한 투자를 하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실패를 만회할 시간이 있지만 노년에는 단 한 번의 실수가 평생 쌓아온 재산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금융 상품을 선택하고 투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안전한 투자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금융 상품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확인하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미래의 돈을 미리 당겨 쓰는 행동입니다. 70세 박영수 씨는 얼마 전 갑자기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해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출 이자가 부담이 되었고 결국 생활비까지 빠듯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중에 갚으면 되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한번 빚을 지고 나니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과하게 사용하는 것은 향후 재정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고정적인 소득이 없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남겨둬야 할 돈을 미리 써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현재의 편리함을 위해 미래의 생활을 희생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연금은 노후 생활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절대 담보로 제공하지 마시고 가급적 연금 수령액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소비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획적인 소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상환 계획을 철저히 세운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가족이 부탁하는데 이 정도는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이 말은 익숙하시지 않나요? 셋째, 노년이 되면 가장 흔히 겪는 재정 문제 중 하나가 타인의 경제적 요구를 쉽게 들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나 친척, 지인의 부탁으로 보증을 서거나 큰돈을 빌려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78세 김재수 씨는 몇 년 전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면 된다. 는 말을 믿고 도장을 찍었지만 사업이 실패하면서 김 씨에게 수억 원의 빚이 남았습니다. 결국 본인의 노후 자금까지 몽땅 날리고 자녀와의 관계도 크게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가족이니까, 친구가 어려우니까라는 이유로 금전적인 지원을 하다가 본인까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문제는 관계까지 망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보증 서기는 절대 금물입니다. 한번 서명하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므로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신중해야 합니다. 큰 돈을 빌려주는 것은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라도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할 때는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차분하게 본인의 재정 상태를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돈을 관리하는 것은
곧 내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노후에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생활과 존엄성을 유지하는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노년에는 다음과 같은 소비를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연금 담보대출, 신용카드 과소비는 노후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재정이 우선입니다. 돈을 쓰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 영향은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돈을 아끼는 것보다 돈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돈을 쓸 때는 꼭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돈을 잘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를 가지 말아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70세 이후 절대 가지 말아야 할 위험한 장소 3곳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소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경제, 인간관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몇몇 장소들은 한순간의 방문만으로도 삶을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먼저 도박장과 사행성 업소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경마장, 카지노,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은 퇴직 후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찾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는 가장 위험한 장소입니다. 소소한 재미로 시작했지만 결국 전 재산을 잃고 가족과 단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72세 김상훈 씨는 은퇴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 친구의 권유로 경마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재미로 몇만 원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이기고 나니 자신감이 생겼고 더 큰 돈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딸 것 같아. 한 번만 더 하면 본전 찾을 수 있어. 이런 생각에 빠지면서 결국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연금 일부를 날려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잃을수록 더 많이 걸게 되고 결국 생활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였고 가족들과의 사이도 나빠졌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도박 좀 그만하세요. 라고 말했지만 이미 손을 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몇 개월 후 결국 신용대출까지 받아가며 베팅을 했고 그제야 스스로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도박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심리적인 중독을 유발하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소소한 재미로 시작했다가도 끝을 알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에는 더 이상 고정적인 소득이 없기 때문에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의 재산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도박장뿐만 아니라 불법 도박 사이트, 카지노, 로또나 경마 같은 사행성 게임도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유흥업소는 경제적 건강적으로 큰 위험 요소가 됩니다. 술집, 클럽, 룸살롱과 같은 유흥업소는 노년층에게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일부 노인들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이런 곳을 찾지만 결국 재산을 탕진하고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음은 노년층에게 치명적이며 간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70세 정우석 씨는 퇴직 후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뒤 친구들도 하나둘씩 멀어졌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지인이 좋은 곳이 있다며 유흥업소에 데려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술 한잔 마시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뭐가 문제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 횟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거기서 만난 젊은 종업원들과 대화하는 것이 즐거웠고 술을 마시면 잠시라도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돈이 빠르게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몇만 원, 몇십만 원이었지만 어느새 술값과 선물비로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몇 달 만에 연금으로 생활하던 돈이 부족해졌고 급하게 대출까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가 돈이 떨어지자
더 이상 상대해주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유흥업소는 단순히 돈이 많이 드는 곳이 아닙니다. 과음과 무절제한 생활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술은 노년층에게 더욱 위험하며 간과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끄럽고 혼잡한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이 되면 소음과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약해집니다. 사람이 너무 많은 곳이나 지나치게 시끄러운 환경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 유흥가,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 등은 혈압 상승과 수면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용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신적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결국 어디를 피해야 하는지 아는 것은 노년을 건강하고 평온하게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안전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노후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듭니다. 다음은 조심해야 할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살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관계는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잘못된 관계는 감정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관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친구가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지만 이런 관계가 반복되면 본인의 재정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 문제는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한번 도움을 주면 계속 기대하게 되고 결국 부담이 본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특히 보증을 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번만 도와주면 되라는 말에 넘어가다 보면 결국 재정적인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관계입니다. 항상 불평을 늘어놓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본인의 에너지도 소진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정적인 피로는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오랜 친구라 하더라도 부정적인 에너지만 준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존중해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돈 중심의 관계입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돈 문제로 가까워지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돈을 매개로 한 인간관계는 신뢰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며 결국 후회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돈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노년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감정적 경제적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년이 단순히 나이 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려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돈이나 외부 환경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노년에 접어들면서 무기력해지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입니다. 먼저 지속적인 배움과 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태도가 노년을 더욱 활기차게 만듭니다. 책을 읽거나 외국어를 배우거나 컴퓨터와 스마트폰 활용법을 익히는 것은 두뇌 활동을 자극하여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다양한 취미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삶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에는 감정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논쟁이나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내 의견이 맞다는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일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마음을 넓게 가지는 것이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녀나 손주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삶은 결국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생활을 존중하고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와 활동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에도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내면의 평화를 위해 자기 성찰을 하는 것입니다. 노년에는 과거의 일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일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일기 쓰기, 산책 등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노년에는 인간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데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 모임이나 봉사활동, 취미 동호회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노년이 행복해지는 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찾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나를 위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나이가 들수록 어떤 돈을 쓰지 말아야 하고 어디를 가지 말아야 하며 어떤 관계를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맞이하면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건강에 대한 고민을 하지만 정작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이 더 나은 삶을 만드는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실수를 줄이고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돈은 신중하게 써야 합니다. 순간의 만족을 위해 사치 소비를 하거나 위험한 투자에 뛰어들거나 미래의 돈을 미리 당겨 쓰는 것은 결국 삶을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 삶의 안정과 존엄을 지키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를 가느냐보다 어디를 가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도박장, 유흥업소, 소음이 심한 곳과 같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장소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경제적 손실과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평온한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의 기본입니다. 사람을 가려서 만나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단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신중해져야 합니다. 나를 감정적으로 소모시키거나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노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찾으며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노후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소비 습관을 갖고 불필요한 장소를 피하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현명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